아냐가 독심술로 본드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본드가 아냐 펭귄 나빠 아냐 뺏어갔어. 그거 보고 약간 타짜 너구리 난 돈만 받으면 돼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널 이름을 바꾸고 첫 촬영입니다. 그동안 이제 회사의 이름인 JS 스튜디오를 가지고 가다가 한번 하나의 뭐 그런 서브컬처의 조각이 좀 돼보자 해서 뉴 피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댓글은 필수입니다. 뉴 피스. 인사부터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카메오스 피규어샵 운영하는 개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피규어 리뷰하고 있는 하이킴이에요. 여대용단 유진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도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세 분은 어떻게 친구들이 좀 많이 있으신가요, 주변에? 예, 없습니다. 유진 씨의 친구는 고양이. 네, 제 친구는 고양이이자 애니메이션이자 탄지로가 이제 제 친구가 돼버리는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개왕님은? 일과 사랑에 빠진 남자이기 때문에 친구보다는 원으로 끝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카페 회원, 스터디원, 직원. 저도 좀 뭔가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반전은 없었다. 뭐 친구가 아니어도 주변에 이렇게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좀 있나요?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좋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좋은 파트너였을 수도 있는데 과연 제가 그 사람들에게 좋은 파트너였나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덕양토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런 뜻은 아닌데 이렇게 몰아가시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두 분은 뭐 있으신가요? 가장 좋은 파트너는 제 와이프죠. 내가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어. 개왕님은 직원? 되게 이제 일할 때 저랑 맞는 사람이 있고 이제 놀 때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직원분은 그 가운데쯤에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할 때도 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고 놀 때도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이 참 많다. 그거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편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말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친구라서 일 끝나고도 같이 밥도 자주 먹고 최근에 이제 개봉한 슬램덩크 영화도 같이 보고 이제 친구 개념이 항상 나는 얘랑 꼭 평생 갈 거야 이런 것보다는 최근에 나랑 가장 오랜 시간을 나눈 사람이 누구지? 그분이 이제 그 순간에는 내 친구가 아닌가?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월급이 밀리는 걸 좀 걱정할 수 있으니까 서브컬처 굿즈라든지 이런 거 사는 거 되게 좋아하고 사는데 옆에서 제가 대공황 온다고 대강 오니까 그만 좀 사라고 마라탕 먹으면서도 내일부터는 라면 먹어야 된다고 대공황 온다고 그런 면에서 이제 서로 다른 건 있는데 어쨌든 급여만 안 밀리면 계속 친구다. 이제는 아슬아슬합니다. 돈 주고 산 거네요. 월급 안에 친구비가 들어있는. 좋은 친구라는 의미가 맨날 만나지 않더라도 오랜만에 만나도 케미가 맞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굳이 말을 안 해줘도 알 수 있는 그런 파트너 같은 존재. 그냥 편한 사이, 그러면 언제 봐도 부담 없고 그런 게 좋은 파트너이자 친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로 저는 어벤덕스 분들이 제일 좋은 파트너이자 친구이지 않나. 근데 여러분들은 아닌가 봐요.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주제를 얘기하기 위해서인데 오늘 제가 정한 주제는 최고의 케미가 좋은 파트너는 과연 누구일까? 이렇게 한번 주제를 정해봤어요. 스포츠물 같은 거에서 그런 파트너십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하이큐 에서는 이제 카게야마 토비오와 히나타 둘이 아주 떼놓을 수 없는 파트너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쿠로코의 농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쿠로코와 타이가 이렇게 해서 뜨거운 감정을 이제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열정적인 애니메이션에서는 파트너십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파트너십이라고 하면은 역시 강백호와 서태웅, 물론 이제 앙숙이긴 하지만은 찐 파트너십이라면 그런 또 서로 경쟁 구도에서 나오는 그런 파트너십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태웅이 슛을 하는 순간에 막히잖아요. 그쵸. 근데 원래 서태웅 같으면은 절대 패스를 안 하지만 보이는 게 이제 강백호 한 명이었어요. 패스를 하죠. 강백호가 이제 그 슛을 성공을 하고 전설의 하이파이브 그 장면이 나오면서 파트너십의 최고의 완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팀을 위해서 파트너십을 완성을 시키는 그 장면은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 쉬운 슛이지만 강백호는 원래 그 쉬운 슛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잠깐 나왔지만은 방학 때 혼자 연습하던 장면이 나와요, 강백호가. 맞아. 파트너십의 완성에 있어서 각자의 노력도 분명히 있었다.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 장면이었습니다. 오리지널을 안 보고 저도 극장판을 이번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고 싶은 애니인 것 같아요. 쿠로코는 농구도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게 초능력, 이능력
깔짝깔짝거리고 그거 그거 농구도 아니야. 몰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논란이 될 수 있겠군요. 저는 몬스터 주식회사 와조스키랑 설리반 아, 몬스터 주식회사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둘이 이제 어느 정도 친한 사이로 나오는데 몬스터 대학교에서는 이제 어떻게 친해졌는지가 나오거든요. 와조스키 같은 경우는 눈알 괴물은 놀래키는 능력은 떨어지는데 열정, 공부 이런 거 잘하고 또 설리반은 타고났는데 그만큼의 열정은 떨어지고 서로 모자라고 잘난 부분들이 맞아서 파트너십을 하는 게 보기 좋았고 그 외에도 이제 픽사의 업 거기 보면 할아버지 보이스카우트 소녀 이 둘이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나이를 뛰어넘는 또 파트너십을 또 보여주는 멋진 이제 작품들이 아니었나. 또 혹시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나중에 귀멸의 칼날의 마지막에 가서 사네미와 기유가 그 둘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 둘이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오니가 없는 세상에서도 기둥들은 이렇게 산다. 사실 둘은 성격이 맞을 수가 없는 캐릭터들이에요. 사네미는 자기 혼자만 사는 거의 싸나운 친구고 기유는 말도 잘 없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말이 맞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같이 살아간다. 되게 케미를 이루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귀멸의 칼날 육아편에서 그 남매 있잖아요. 아, 규타로 다키. 걔네들도 그렇죠. 남매 파트너십이죠. 예. 파트너의 역할이랄까요? 그러니까 케미? 뭐 이런 거를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애니메이션에서 최근에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히타가 마리나고 그거 뭐지? 비스크도르. 나 그 비스크도를 사랑한다. 여자 주인공인 마리는 코스프레를 하고 싶어는 하는데 손재주가 너무 없어서 만드는 옷들이 다 엉망이에요. 근데 고조고는 사실 코스프레 옷을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예쁘게 그 코스프레 옷을 만들어서 마린한테 입혀주니까 또 마린이 그것을 너무 잘 소화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코스프레 하나가 완벽하게 완성되는 이 모습, 이게 파트너십의 또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드래곤볼에서도 그러고 소노촌과 트랭크스 퓨전으로 인해서 그렇죠. 파워도 업이 되기도 하고 또 개그 케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되게 재밌는 또 드래곤볼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대표적인 파트너십이라고 한다면 손오공과 베지터. 사실은 이제 뭐 베지터의 일방적인 어떤 질투심 뭐 이런 거지만은 어쨌든 서로의 강력한 라이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좋은 파트너십의 예죠 이것도.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친구라는 단어를 현실에서는 쓰지만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파트너라고 또 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약 관계가 아니잖아요. 지우하고 피카츄가 서명해가지고 우리 몇 회 출연하고 더 이상 하지 말자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떤 공동의 목적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보스를 소탕하자 그럼 우리 다 같이 가서 소탕하자 서로 이제 계약을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관계. 최근에 이제 스파이 패밀리 같은 경우도 그 로이드 포저 주인공 남자가 스파이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식과 와이프를 구하고 또 강아지를 구해가지고 같이 또 가족이 되고 어떠한 공동의 목적을 가진 관계가 파트너 관계가 아닐까. 특히나 이제 스파이 패밀리 같은 경우는 설정만 들어도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을 받았거든요. 아빠가 스파이고 엄마가 암살자고 아냐 같은 경우는 마음을 읽을 줄 알고 본드는 미래를 예지할 줄 아니까 서로 미비한 부분 보완해 주거나 아니면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그런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되게 유치하게 이제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드가 아냐의 펭귄 인형을 물어 뜯어요. 아냐가 독심술로 본드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본드가 아냐 펭귄 나빠. 아냐 뺏어갔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거 보고 약간 타짜 너구리 난 돈만 받으면 돼.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 연기를 준비해 온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노리셨어. 제가 어제 한번 리허설 했습니다. 직원분한테 어떻게 잘 될 것 같냐고. 근데 요즘에 직원분이 다마꼬치 썸에 빠져가지고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좋은 파트너네요 직원분. 존경스럽습니다. 단점이 있으면 스스로에겐 장점도 있고 뭐 장점이 또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느낀 게 노게임 노라이프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소라와 시로 이제 둘은 이제 남매 관계인데요. 근데 그 소라라는 친구는 이제 오빠가 된 입장으로서 난관에 처하면 그 상황을 파헤치기 위해서 심리전을. 시로 같은 경우는 암산이 뛰어납니다.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이라던가 무량대수의 국면을 외울 정도로 엄청난 두뇌를 가지고 있어서 결론은 둘 다 머리는 좋지만 하나씩 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남매지만 파트너. 그게 이제 노게임 노라이프라는 애니메이션의 주제예요. 파트너지만 굳이 왜 같이 다니지라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그 굳이 꼽아보자면은 뭐가 있을까요?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기라는 친구와 폴나레프라는 친구가 나와요.
이 친구들은 처음부터 만났을 때부터 앙숙이었습니다. 조조라는 세계관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스탠드라는 능력이 있어서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앞으로 나가는 내용인데, 이기라는 친구는 그냥 스탠드를 쓸 수 있는 멍멍이일 뿐인 거예요. 초능력을 쓸 수 있는 멍멍이. 그러니까 인간하고는 대화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 나왔을 때부터 침 질질 흘리고 있고 방구나 끼고 있고 지멋대로네. 진짜 지멋대로인 강아지인데, 마지막에 가서는 서로를 위해서 희생을 할 줄 알고 처음에는 진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파트너였던 것 같아요. 케미가 안 맞는 캐릭터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좀 바람 캐릭터들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도라에몽하고 진구 관계가 고찰을 해봐야 되지 않나. 도라에몽의 도구를 진구가 빌려간 횟수 1178회, 그 중에서 그 도구를 써서 이슬이한테 장난친 횟수 500회가 넘습니다. 그 도구를 사용해서 이슬이의 알몸을 본 횟수가 600회가 넘고 심지어 퉁퉁이 알몸도 12회나 봤습니다. 정말 쓸데없다. 사실 이건 범죄거든요. 범죄지, 범죄. 성범죄야, 성범죄. 케미가 나쁘진 않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위험한 파트너가 아닐까. 또 우리 바람캐라면 또 빠질 수 없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짱구의 훈이, 또 한 명 더 있죠. 둘리. 둘리 때문에 고길동이 7억 정도 손해를 받았다고. 침 날리고 막 차 부서지고. 그 짱구가 저희 샵에서 그나마 좀 잘 나가는 인기 품목입니다. 그 가족들 세트로 나올 때가 있고 방범대 친구들 세트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 친구로 나올 때는 꼭 훈이가 있더라고요. 손님들이 훈발놈 있어서 안 사. 그럼 낱개로 한번 팔아보자. 어떻게 되나. 다 팔렸는데 훈발이만 5개가 남아요. 손님들이 랜덤인 줄 알고 가끔씩 카운터에 가져올 때가 있거든요. 이거 훈이 나오는 거예요. 랜덤 아니에요 하면 그럼 다시 갖다 놓을게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포스트잇으로 제가 적어놨어요. 훈발놈만 나옴. 나머지 친구들은 작년에 다 팔았는데 훈이는 올해 이제 몇 주 전까지 있다가 드디어 보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거 많더라고요. 뭐 히로아카의 미네타, 미노루, 걔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반면 유명한 씨랑 코난이 굉장히 케미가 좋다. 유명한은 이미 수면침에 대한 내성이 있다. 계속 맞았는데 내성이 안 생길 리가 없거든요, 사람 몸은. 기절을 했는데 이제 눈을 떠야 되는데 뒤에서 내 목소리가 들려. 좀만 더 기다려보자. 타당한데? 범인이 앞에서 막 자기 자백을 하고 그럼 좀 이따 일어나야겠네. 그렇게 진행되어 오지 않았을까? 사실 유명한 씨는 바지사장, 코난이 이제 실질적으로 탐정 사무소의 수익을 내는 그런 파트너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파트너십으로 엮는 게 보기 불편한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미도리아 하고 바쿠고의 관계. 바쿠고가 미도리아를 엄청 괴롭히잖아요. 안 좋아하죠. 사실은 학폭이죠, 그거. 학폭이죠. 그러면서도 계속 바쿠고를 좋아하고 끌고 같이 가려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저한테는 설득력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런 걸 굉장히 혐오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변해도 학폭이 있었던 거는 변함은 없는 거니까. 피해자는 잊지 못해요. 지금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조금 설명드리면 바쿠고가 결국엔 도계자를 박습니다. 네, 미안하다. 근데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식으로 넘어가서 더 작가가 욕을 먹었어요. 이걸 미화를 또 해버리냐. 그게 논란이 있긴 있었나 있었죠. 보네요. 네. 둘의 관계가. 네, 맞습니다. 좋은 파트너십 관계에서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천원 돌파 그랜 라간에 나오는 이제 시몬하고 카미나. 이제 이거는 뭐 스포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찍 죽으니까 카미나가 시작부터 끝에 갈 때까지 카미나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죽었지만은 시몬과 카미나의 그 파트너십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시몬이 역경도 이겨내고 성장하고 하는데 이 카미나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파트너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몬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할 때 카미나가 그렇게 응원을 해주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너를 믿지 마라. 너를 믿는 나를 믿어라. 시몬. 네, 이 대사가 있어요. 그 천원 돌파 그랜라간을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가장 아마 좋아하는 대사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나한테 약간 그 비슷한 말한 예전에 분이 계신데 사기꾼으로 들어가 있는데. 약간 사자 느낌이 나. 너를 믿지 마라. 너를 믿는 나를 믿어라. 대부분 저런 사람들이 통수 많이 치거든요. 네, 뭐 이렇게 해서 뭐 좀 그 케미에 대한 또 얘기를, 파트너 얘기를 좀 해봤어요. 뭐 오늘 저희가 이제 이 주제를 하면서 또 피규어. 피규어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한번 보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